내 부모님은 진짜 무능해. 그래서 당신이 이 모양이지. 38세 이은주 씨는 그날 저녁 남편 앞에서 이런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남편 철수 씨는 순간 얼어붙었고 거실의 공기는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문 너머에서는 시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런 말을. 철수 씨의 떨리는 목소리가 어둠 속에 울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막말이 30년 가족을 무너뜨리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경기도에 살고 계시는 김철수 씨 가족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김철수 씨는 올해로 41살, 대기업 과장으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내 은주 씨와 결혼한 지 15년, 중학생 아들 하나를 두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3년 전 퇴직하신 후 아파트 옥상에 작은 텃밭을 가꾸며 여가를 보내셨고, 시어머니는 손주 돌보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철수야, 오늘도 늦었네? 시어머니께서 현관에서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회의가 좀 길어져서요. 철수 씨는 늘 그렇듯 정중하게 인사드렸습니다. 하지만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은주 씨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또 시어머니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구나. 진짜 답답해. 은주 씨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은주야, 오늘 민수 수학 학원 늦게 끝난다며? 내가 데리러 가볼까? 시어머니의 다정한 제안에도 은주 씨는 시큰둥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철수 씨는 아내의 차가운 반응을 눈치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몇 년째 반복되는 일이었으니까요. 은주 씨는 늘 불만이 많았습니다. 남편의 월급으로는 아들 교육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가 빠듯했고 집값은 계속 오르기만 했습니다. 다른 집은 시댁에서 집이라도 사주던데. 은주 씨는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이런 하소연을 하곤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살아오셨지만 넉넉한 재산을 남기지는 못하셨습니다. 현재 사시는 30평 아파트도 대출이 절반이나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도 참 팍팍하게 사네. 은주 씨는 가계부를 정리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 아내를 보며 철수 씨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부담감에 요즘 야근도 잦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족들은 몰랐습니다. 은주 씨의 마음속에 쌓여가는 불만의 크기를, 그리고 그것이 언제 폭발할지를.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은 식탁에서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철수야, 요즘 집값이 참 많이 올랐다더라. 우리 동네도 5억은 넘는데. 별다른 의미 없는 말씀이었지만 은주 씨의 귀에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집값 얘기는 왜 하시는 거지? 우리같이 못 사고 있는 걸 비꼬는 건가? 은주 씨의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속으로만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지? 다른 집은 시댁에서 도와주는 것도 많던데. 이렇게 작은 불만의 씨앗이 은주 씨의 마음속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2주 후, 은주 씨 친구들과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댁은 정말 좋아. 작년에 전셋돈도 보태주고, 아이 학원비도 도와주고. 친구 미영 씨의 자랑에 은주 씨는 속이 쓰렸습니다. 아, 부럽다. 우리 시댁은 뭐. 글쎄, 은주 씨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왜? 시댁에서 도움 안 돼? 도움은커녕
오히려 우리가 챙겨드려야 하는 상황이지. 집에 돌아온 은주 씨의 기분은 바닥이었습니다. 마침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은주야, 어디 갔다 왔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친구들 만나고 왔어요. 은주 씨의 대답은 건성이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무심코 한 말씀이 은주 씨를 자극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바쁘더라. 우리 때는 가족끼리 시간 보내는 게 일상이었는데. 시어머님 때와 지금이 같나요? 요즘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은주 씨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하셨습니다.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라 요즘 애들 교육비가 얼마나 드는지, 살림이 얼마나 빠듯한지 모르시잖아요. 은주 씨는 그동안 참았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때 철수 씨가 귀가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철수 씨는 아내와 어머니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어머니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바쁘다고 하셔서. 은주 씨는 시어머니의 말을 곡해해서 전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하신 거예요? 철수 씨가 어머니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오해한 것 같구나.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은주 씨는 이미 화가 나 있었습니다. 오해요? 제가 오해를 했다고요? 은주야, 진정해. 어머니 말씀은 철수 씨가 중재하려 했지만 은주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항상 이래요. 시어머니는 항상 옳고, 며느리는 항상 잘못이고,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는 모르시면서 잔소리만 하시잖아요. 거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철수 씨는 어떻게 상황을 수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침실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은주야, 오늘 어머니한테 좀 심했던 것 같아. 심했다고? 나만 항상 참아야 해? 그게 아니라 어머니는 나쁜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야. 당신은 항상 어머니 편이네. 아내 마음은 모르고. 철수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그는 한가운데 끼인 기분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가족이 다시 평화로워질까? 하지만 철수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곧 더 큰 폭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것을. 며칠 후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시아버지가 텃밭에서 기른 채소를 한 알음 들고 오셨습니다. 은주야, 이거 내가 직접 기른 거야. 농약도 안 쳤으니까 안심하고 먹어도 돼. 시아버지의 환한 미소에도 은주 씨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고맙긴 한데, 마트에서 사는 게 더 깨끗하지 않나요? 순간 시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 그런가? 아버님이 정성껏 기르신 건 알겠는데, 요즘 도시에서 기른 채소는 좀. 은주 씨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아버지는 채소를 들고 다시 나가셨습니다. 철수 씨가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은주야, 아버지가 정성껏 기르신 건데 뭐가 문제야? 사실대로 말한 건데. 그래도 기분 나쁘게 말할 필요는 없잖아. 난 기분 나쁘게 말한 적 없어. 당신이 예민한 거지. 은주 씨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족들이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갈등들이 하나둘씩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철수 씨 아들 민수가 중간고사에서 성적이 많이 떨어진 것입니다. 엄마, 미안해. 수학이 너무 어려웠어. 민수는 시무룩한 얼굴로 성적표를 내밀었습니다. 은주 씨는 성적표를 보자마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게 뭐야? 수학이 60점? 과외비를 얼마나 쓰는데? 은주야. 애한테 너무 다그치지 마. 다음에 잘하면 되지. 시어머니가 손주를 감싸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은주 씨에게는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모르세요. 요즘 교육비가 얼마나 드는지, 애가 성적 떨어지면 얼마나 심각한지. 그래도 애는 애잖니? 너무 스트레스 주면 스트레스요? 제가 더 스트레스 받아요. 돈도 안 벌면서 교육 방침에 간섭하지 마세요, 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으신 표정이었습니다. 은주야, 그건 너무한 말이야. 철수 씨가 아내를 말렸지만 은주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뭐가 너무해요? 사실이잖아요. 도움은 안 되면서 참견만 하시니까요. 엄마, 민수가 불안한 목소리로 불렀지만 은주 씨는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평생 공무원 월급으로만 살아오시면서 애 교육이 뭔지 알겠어요? 은주야, 그만해. 철수 씨가 큰 소리로 말렸습니다. 하지만 은주 씨의 독설은 계속됐습니다. 시댁에서 도움되는 거라곤 가끔 반찬 해주는 것 뿐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래라 저래라.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그렇게 쓸모없는 사람인가? 시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철수 씨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은주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아니야. 철수야. 며느리 말이 맞는 것 같구나. 나는 정말 도움이 안 되는구나.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날 밤 부부 사이에는 냉전이 시작됐습니다. 은주야, 오늘 어머니한테 한 말? 너무했어. 뭐가 너무해? 사실대로 말한 건데. 사실이라고 해서 다 말하는 게 아니야. 어머니도 나름대로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시는 거잖아. 도와준다고? 뭘 도와줘? 애 봐주는 것도 제가 부탁해서 해주시는 거고, 집안일도 결국 제가 다 하잖아. 그럼 어머니가 뭘 어떻게 해드리길 원하는 거야? 최소한 간섭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정도 모르시면서. 철수 씨는 답답했습니다. 아내의 마음도 이해가 되지만 부모님께 상처를 드리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시아버지가 오랜 친구분과 만나서 들은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철수야, 내 친구 아들이 집을 샀다는데 시댁에서 3억을 보태줬다더라. 이 말을 들은 은주 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또 남의 집 이야기네. 해. 우리는 못 해주면서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 아버님, 그런 집도 있고 우리 같은 집도 있는 거죠. 은주 씨의 목소리에는 비꼬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 그래. 미안하다. 괜한 말 했구나. 시아버지는 당황하셨습니다. 하지만 은주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즘 부모들은 자식 집 마련해주는 게 기본이라고 하던데요. 물론 집집마다 사정이 다르긴 하지만 철수 씨는 아내의 말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건 정말 선을 넘는 말이야. 하지만 부모님 앞에서
아내와 다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로 시부모님은 평소보다 말씀을 줄이셨습니다. 억지로 밝게 웃으려 하셨지만 깊은 상처를 받으신 것이 역력했습니다. 철수 씨는 이런 가족의 분위기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해.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순간은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시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철수야, 우리가 이 집에서 계속 사는 게 맞을까? 너희들 살림에 부담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말에 철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하세요? 당연히 함께 사셔야죠. 하지만 은주 씨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시부모님이 먼저 나가겠다고 하시는구나. 하지만 겉으로는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가 모시는 게 당연하죠.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은주 씨의 진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사실 나가주시면 좋긴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먼저 나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시어머니도 한마디 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너희들이 눈치 보는 것 같아서 미안하구나. 어머니, 무슨 말씀을? 철수 씨가 말하려는 순간 은주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다만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긴 하거든요. 이 순간 거실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모든 가족이 은주 씨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말이 은주 씨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독립하고 싶거든요. 은주 씨의 이 말에 시부모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철수 씨는 아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직감했습니다. 은주야,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해야죠. 아이도 크고 저희도 이제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요. 시아버지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나가는 게 좋겠구나.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은주 씨는 마치 이성적인 판단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은주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긴요? 현실적인 얘기하는 거죠. 현실적이라고? 부모님을 내보내자는 게 현실적이야? 내보내자는 게 아니라 서로 독립하자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담스러웠니? 부담스럽다기보다는 생활 패턴이 다르잖아요. 은주 씨는 끝까지 돌려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참고 있던 철수 씨가 폭발했습니다. 그만해! 정말 그만해! 철수 씨의 큰 소리에 모든 가족이 놀랐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부모님을 나가라고 하는 거야! 나가라고 한 적 없어요. 독립하자고 했죠. 말로만 포장하면 다야? 결국 같은 말이잖아! 철수 씨는 처음으로 아내에게 이렇게 큰 소리를 냈습니다. 은주 씨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우리 나이가 몇 살인데 그게 부모님을 내보낼 이유가 돼? 내보낸다고 하지 말아요. 각자 살자는 거라고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시부모님은 난처한 표정으로 서 계셨습니다. 바로 그때 은주 씨가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당신 부모님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집 한 칸 사주신 것도 아니고 돈 보태주신 것도 아니고.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지셨습니다.
은주야! 그런 말은 철수 씨가 말을 못 마쳤습니다. 은주 씨는 이미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잖아요. 남의 집은 시댁에서 집도 사주고 교육비도 대주고 하는데 우리는 뭘 받은 게 있어요? 은주야! 당신은 맨날 부모님 편만 들어. 내가 얼마나 힘든지는 모르고 그리고 마침내 그 충격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내 부모님은 진짜 무능해. 그래서 당신이 이 모양이지.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하셨고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민수는 무서워서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철수 씨는 아내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은주 씨도 자신이 한 말에 놀랐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나는 부모님께 무능하다고 했어? 정말? 철수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실망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흐느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쓸모없는 사람들인가? 어머니, 철수 씨는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 사과해! 뭘 사과해요? 지금 당장 부모님께 사과하라고! 왜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은주 씨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철수 씨의 무언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30년 넘게 자신을 키워주신 부모님을 모욕하는 아내를 보며 그는 결심했습니다. 은주야, 나한테는 당신이 아내이기 전에 부모님이 먼저야. 철수 씨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부모님을 모욕하는 말 2번 다시 듣고 싶지 않아. 당신도 내 편이 아니네. 역시. 은주 씨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편이 문제가 아니야.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 거야. 시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철수야, 우리가 나갈게. 더 이상 이런 일은. 아버지, 안 됩니다. 나가실 분은 따로 있어요. 철수 씨는 아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은주야, 당신이 나가. 뭐라고? 당신이 이 집에서 나가. 부모님을 모욕한 사람이 여기 있을 자격 없어. 은주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나를 내보내겠다고? 그래. 부모님보다 당신이 먼저 나가야 해. 철수 씨의 말에 시부모님도 놀라셨습니다. 철수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아니에요, 어머니. 이건 넘어서는 안 될 선이었어요. 철수 씨는 부모님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를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내를 향해 말했습니다. 은주야, 마지막으로 묻는다. 부모님께 진심으로 사과할 거야? 은주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잘못한 게 없어요. 사실대로 말한 건데 뭘 사과해요? 좋아. 그럼 당신 짐 싸서 나가. 정말? 정말이야. 오늘 당장. 은주 씨는 철수 씨가 정말로 자신을 내보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진짜로 나를 내보내겠다는 거야? 그래. 부모님께 사과하지 않는다면 그 순간 은주 씨는 처음으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좋아. 나갈게. 이런 집에 누가 있고 싶겠어.
은주 씨는 방으로 뛰어들어가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철수야. 그래도 부부인데. 어머니, 부부라고 해서 부모님을 모욕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철수 씨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저는 어머니, 아버지의 아들이고 그게 제 정체성이에요. 1시간 후, 은주 씨는 정말로 집을 나갔습니다. 친정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후회하지 마. 나 없으면 이 집 어떻게 돌아가는지 두고 봐. 은주 씨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시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이렇게 만든 건가?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철수 씨는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어머니가 뭘 잘못하셨어요? 그냥 며느리가 예의가 없었던 거예요. 시아버지도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래도 가정이 이렇게 깨어져서야. 아버지, 이건 저의 선택이에요. 철수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을 모욕하는 사람과는 함께 살 수 없어요. 그날 밤, 집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이야. 부모님께 상처 드리면서까지 지킬 결혼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주 씨는 친정에 가서 어머니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엄마, 시댁이 너무 간섭이 심해서 못 살겠어. 하지만 친정어머니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은주야, 너 혹시 시부모님께 말 함부로 하지 않았니? 말 함부로요? 전 사실대로만 말했어요. 사실이라고 다 말하는 게 아니야. 시부모님도 나름대로 너희를 도와주려고 하셨을 텐데. 친정어머니는 며느리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사과해라. 시부모님께. 사과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시부모님을 무능하다고 했다며. 그게 며느리가 할 말이니? 은주 씨는 친정에서도 이해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편 철수 씨네 집에서는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철수 씨는 일찍 퇴근해서 부모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텃밭일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너는 직장일이 바쁜데. 괜찮아요. 아버지랑 시간 보내고 싶어요. 시아버지는 아들의 변화에 감동하셨습니다. 시어머니도 손주 민수와 더 가까워졌습니다. 할머니, 엄마 언제 돌아와요? 글쎄다. 네, 엄마가 마음을 고쳐먹어야 할 텐데. 할머니가 계셔서 다행이에요. 할머니, 음식이 더 맛있어요. 민수의 순진한 말에 시어머니는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2주가 지나자 은주 씨가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여보, 나 좀 집에 들어가면 안 될까? 부모님께 사과할 거야? 그게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럼 안 돼. 철수 씨는 단호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돌아올 수 없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은주 씨는 친정에서도 눈치가 보이고 혼자 살기도 막막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들 민수가 그리웠습니다. 마침내 은주 씨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나?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시부모님이 정말 나쁜 분들이었나? 아니지. 나름대로 우리를 위해 주셨는데. 2개월 후 은주 씨가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정중하게 배를 누르고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머니, 은주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은주 씨는 시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께 상처 드려서 죄송해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은주야, 아버님께도 사과드리고 싶어요.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은주야, 철수가 변호사를 선임했단다. 은주 씨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변호사요? 왜요? 이혼 얘기야. 그리고 민수 양육권도. 은주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잘못했다고 사과하러 온 거예요. 그때 철수 씨가 현관에 나타났습니다. 표정이 차갑기만 했습니다. 은주야,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질 게 있어? 여보, 나 진짜 잘못했어. 다시 기회를 줘. 기회? 부모님을 무능하다고 모욕할 때는 생각 안 했지? 철수 씨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온정이 없었습니다. 그때 나는 결심했어. 당신 같은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민수는 어떡해? 민수는 엄마가 필요해. 민수는 우리가 잘 키울 거야. 당신보다 훨씬 잘. 은주 씨는 무릎을 꿇고 매달렸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정말 달라질게. 하지만 철수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늦었어. 이미 늦었다고. 시아버지도 나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은주 씨, 사과는 고맙지만 이미 상처가 너무 깊어졌습니다. 아버님, 제발. 그때 당신이 한 말들을 우리는 잊을 수 없어요. 3개월 후 법정에서 이혼 판결이 났습니다. 은주 씨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양육권은 철수 씨에게 넘어갔고 위자료 3천만 원까지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모욕을 가한 것은 이혼 사유로 충분합니다. 판사의 차가운 판결문이 법정에 울렸습니다. 은주 씨는 법정에서 오열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6개월 후 철수 씨네 가족은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민수는 처음에는 엄마를 그리워했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텃밭 가요? 그래, 민수야, 함께 가자. 시아버지는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하셨습니다. 철수 씨도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고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삼겹살 사왔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시잖아요. 고맙다. 철수야, 내가 이렇게 챙겨주니까 정말 든든하구나. 어느 날 저녁, 철수 씨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한 선택이 맞았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았어. 부모님을 모욕하는 사람과는 함께 살 수 없어. 한편 은주 씨는 원룸에서 혼자 살며 후회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끔 민수를 만날 수 있었지만 아이는 이미 할머니를 더 많이 따랐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해주신 김치찌개가 더 맛있어. 아이의 순진한 말에 은주 씨의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내가
내가 모든 걸 망쳤구나. 은주 씨는 매일 밤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말 한마디의 무서움을,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너무 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김철수 씨 가족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은주 씨는 사과했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후였습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고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부로 말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하고 더욱 존중해야 하는 법입니다. 철수 씨의 단호한 결정은 혹독해 보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그에 맞는 대가를 치러야만 진정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며느리 여러분들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 말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을 지켜야 하는 남편들께서는 때로는 선을 그어야 할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은주 씨처럼 모든 것을 잃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깨닫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정에 경각심과 함께 가족 사랑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실화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